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금요일 날에는 보합권에서 끝났어. 근데 상대적으로 HBM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 관련돼서 약간 조금 부족한, 그렇죠? 시세 측면에서 부족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악재가 나왔죠.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왔고 금요일 날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어. 월요일 날 떨어져서 출발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돼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자, 쭉 올려서 보시면요. 일단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500만 주 대략 한 10% 정도 10% 유상증자를 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요 정도예요. 근데 시설 자금의 6,800억 그리고 대략 한 2천억에서 뭐 한 4천억 조금 넘는 그 정도니까 거의 한 10% 정도 증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의 주주 구성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쭉 한번 보시면 최창호님 27%. 자, 10%라고 잡았을 때 거의 한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요 내용입니다.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데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는 일반 공모하겠다. 그렇죠? 자, 일반 공모를 하겠다. 일반 공모는 주관사 측이 뭐 전액 뭐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주주 배정을 먼저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보유자들 기존 주주들에게 일단 주식을 주고 대신에 납입을 해라. 돈을 뺏는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 여기 운영자금, 채무상환 이런 부분을 왜 주주한테 뜯는 거죠? 진짜 이 내용은 진짜 욕을 할 정도로 싫은데, 어쨌든 HBM이나 앞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성장성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진짜 기분이 조금 나쁜 게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요 내용이다. 그렇죠? 이것만 없고 그리고 주주 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삼자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주주단, 그렇죠? 여기서 지분 27%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무조건 납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나마이크론에 연락을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그 IR 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채무 상환이나 운영자금이나 그리고 시설 투자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마감 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해보기에는 시간대가 조금 너무 늦어서 제가 연락을 못했는데 바로 월요일 날 전화해서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거는 딱 볼 필요가 있어요. 지분율이 27%, 그렇죠? 27%를 가지고 있고 이 27%만큼의, 그렇죠? 계산하기 쉽게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증자가 되는 자금이 1,000억 중에서 270억은 대주주가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된다면 이번 유상증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 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월요일 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마이크론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4년도에 뭐가 나왔죠? 매출에 대한 큰 폭의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의 이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상 유상증자 이후에 나오는 가격대가 최저점이 될 수 있다. 이 최저점에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마이크론에 그 주주 구성 표인데, 자, 내용 보시면 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표이사 이동철님, 근데 아까 전에 회장으로 되어 있었던 거하고 여기 최창호님, 이분이 지금 나이가 1950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최창호. 네, 요 분인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마이크론 회장, 하나머티리얼즈 회장,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0년생.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약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이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도 좀 찾아봐야 돼요. 보시면 하나머티리얼즈. 자, 요 내용인데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최창훈님이나 그 최 씨로 되는 그 주주가 없죠. 자, 이게 승계하는 차원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마이크론 상에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그 계열사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여기 딱 나오죠. 최왕귀, 그쵸? 1969년생, 이분이 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 팀장,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놓으면 최창호, 지금 현재 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회장님이고요. 이 밑에 이 사람이 맞네요. 최한수님, 그쵸? 이분한테 차기 회장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79년생,
40대 이제 후반 정도 되니까 지금 맡고 있는 직책도 하나마이크론 신사업 추진실 실장, 그쵸, 경영지원 실장인데 이쪽으로 승계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주가가 이 얘기를 하나 또 짚고 넘어가죠. 27%의 이 지분에서 납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납입이 되면 오케이요. 이거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납입이 안 됐을 때는 이쪽, 그쵸, 여기 그 최창호님은 증여를 위한 작업이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양아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장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최악의 상황,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이 가격, 그렇죠? 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누구도 몰랐었던, 경영자 말고는 몰랐었던 악재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진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됐고요. 성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을 기반하는 건 매출에 대한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익에 대한 증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에 대한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보셔야 되고, 일단 9,600억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의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게 24년도 올해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그게 중요하고요.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하겠지만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야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수익률 비교 차트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그쵸, 540%의 수익을 현재 내고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했을 때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자, 내용 보시면요.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신고가 종목이죠. 하나마이크론을 보는 이유도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가 터졌지만 유상증자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확인, 반등도 확인, 신고가도 확인, 강세 종목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때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8%, 2% 이런 식. 자,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죠. 재룡산업. 그쵸? 재룡산업 같은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KBI메탈, 이수페타시스, 아까 전에 이수페타시스 보셨죠? 그리고 여기 뭐 강한 종목들은 어차피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약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대신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강세 종목군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근데 악재가, 하나마이크론에는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였다. 그 악재에 대한 소멸, 그리고 물량에 대한 그런 부담 요인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건 27%의 지분만큼 대주주의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확인하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변동성은 월요일날 커질 겁니다. 그 변동성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쵸,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유상증자
승계하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 주가가 빠지면 증여세부터 시작해서 상속세까지 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승계 작업을 한다고 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증여하는 그 기준 그 가치 자체를 낮추려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올해 매출이 50% 정도 상향 조절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 날 바로 하나마이크론 측에 제가 그 IR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 자, 그 진행이 되는 건 뭐 시설 투자 자금 어디 쓰는지 이런 거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주주 납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와서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진짜 가격 정말 잘 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 가격을 잡았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증자 관련돼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